자, 얘들 안녕. 이제 세계질이 몇 번째 시간인지도 모르겠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등교 시간을 들었죠? 예, 등교를 언제 하는지. 지금 선생님이 찍는 게 바로 오늘 수업 나갈 영상을 바로 찍고 있는데 5월 14일이에요. 오늘. 5월 7일이에요. 근데 2학년이 5월 20일에 등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선생님과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볼 것 같습니다. 3학년은 13일에 등교하고 2학년은 20일에 등교해가지고 할 테니까 3학년은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선생님과 직접 수업을 하고, 그리고 세계지리도 한 6개 정도만 영상을 여러분이 보면은 직접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오다니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 등교하면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마스크도 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계속 그 생활 속 거리두기도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해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가는 것도 되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잠깐 아프기만 해봐. 그러면 또 막 격리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학생이라면 등교해가지고 재밌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추억도 계속해서 쌓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번 세계지리 수업을 한번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런지 계속 이렇게 말이 헛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 너무 아침이야 지금. 이렇게 아침 일지는 거 오랜만이야. 자, 우리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은 쾌펜의 기후 부분. 이 쾌펜이라는 기상학자, 독일의 기상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전 세계의 기후를 몇 가지로 나눠놨어.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 기준과, 그리고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 세계의 어디 지역에 어떤 기후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그리고 열대 기후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열대 기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후와 기상 계속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후 요소, 기온, 강수, 바람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기 대순환이라는 우리 전 지구적인 기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기후 요인인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기후 요인들에 대해서 쭉 배웠죠. 뭐 해발고도, 뭐 위도, 수륙분포 등등등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각각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작년에 찍었던 영상들을 막 찾아보다가 이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해발고도가 높음에 따라서 기온이 낮다고 했죠. 그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네, 매봉산 고위평평면에서 찍은 건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친구들이랑 가서 찍은 거예요. 다 지리교육과 나온 사람들이거든. 한번 볼게요. 자, 참고로 매봉산 고위평평면이고 일단 볼게요. 해변보다 높으니까 춥지. 지금 4월 27일인데 왼쪽에 눈이 있어요. 미쳤어. 눈싸움하고 있잖아 지금. 얘네 봐봐. 눈싸움하고 있어. 네, 아무튼 눈싸움도 했었는데, 여러분 4월 27일에 어디서 눈을 모아가지고 눈싸움을 하겠어. 왜? 근데 여기는 가능하죠. 왜?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기온이 아직도 여기는 낮으니까. 여기가 1250m거든요 아직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안 녹고 있는 겁니다. 4월 27일에. 그래서 그걸 뭉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선생님이랑 짚고 넘어가자. 대기대순환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치? 여러분도 많이 좀 어려운 편이지? 그래가지고 대기대순환을 한 번 더 그냥 한번 복습하는 겸 한번 빈칸 채우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프린트 14쪽 한번 해버리기 파트입니다. 여기서 한번 선생님과 함께 대기대순환 빈칸 채우면서 한번 복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번 해버리기. 이게 대기대순환의 그 모형을 나타낸 거죠. 자, 용도 부분부터 보자. 자, 기압대라면은 그 지역이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 그런 것을 말하겠죠. 자, 용도 부분은 기압대가 주로 뭐라고 했죠?
그죠? 아니 무슨 기압대가 나타난다 했죠? 저기압이 나타나면서 적도 쪽에 있으니까 적도 저압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적도 저압대. 자 같이 대답하면서 채워놔 주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적도 저압대랑 같은 말이 있어요. 보이나? 바로 적도 수렴대. 왜 적도 수렴대인 줄 알아요? 자,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이 서로 만나는 곳이 적도 저압대죠. 그래서 이 적도 부근에 두 무역풍이 만나서 수렴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적도 수렴대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적도 저압대, 적도 수렴대 똑같은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현상을 그냥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이야. 적도 저압대는 약간 그 처음에 뜨거워가지고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고 했지. 그걸 좀 더 강조한 말이고, 적도 수렴대는 무역풍이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올라간다. 그걸 강조한 말입니다. 근데 결국 똑같은 현상이니까 똑같다고 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서답형 문제 풀 때 적도 저압대라고 썼어? 맞았어. 적도 수렴대라고 썼어? 맞았어. 다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30도 부근의 기압대는 뭐라 했지? 네, 하강 기류가 나타나서 고기압대가 나타난다 했죠. 근데 어디 지방에 있고? 아열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기압대입니다. 네,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60도 부근, 중위도 지방에는 어떠한 기압대가 나타난다 했죠? 일단 저압대가 나타난다고 했죠. 하지만 고위도 쪽에 있는 저압대라 해서 뭐라고 불러 했죠? 그쵸? 대답했죠? 네, 고위도 저압대입니다. 고위도 저압대. 오케이? 자, 그리고 극지방 부분, 90도 부근에는 굉장히 제일 여기서부터 여기 적도부터 극지방에 가면은 제일 기온이 낮은데 왜 일사량이 제일 적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강 기류가 발생해. 그래서 지표 부근에 하강 기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가 많아. 기압이 높다고. 그래서 고기압이야. 근데 어디에 위치해 있어? 극에 위치해 있지. 그래서 무슨 고압대? 그쵸, 극고압대입니다. 극고압대. 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타물풍을 볼게요. 자, 그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그 부근에는 각각의 타걸풍, 즉 항상풍이라고 하죠. 선생님 항상풍이라고 알려주시죠. 같은 말이에요. 탁월하게 부는 바람, 항상 부는 바람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항상풍이 고압대, 저압대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분다고 했어요. 자, 근데 볼게. 자, 우리 아열대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이 뭐라 했지? 그렇죠, 무역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에서 고위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이 뭐라고 했지? 부는 항상풍을? 네, 맞습니다.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편서풍. 자, 그 다음에 극고압대에서 고위도 저압대로 부는 바람, 굉장히 한랭하고 굉장히 센 바람입니다. 바로 극동풍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대기 상태는 무엇이냐? 자, 기류가 뭐라 했어? 수평적으로 부는 공기의 움직임이 바람이라 했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부는 바람의 움직임이 기류라고 했죠. 자, 그럼 다시 적도 부근, 영도 부근 좀 볼게요. 자, 영도 부근, 적도 저압 때 무슨 기류였어? 그쵸, 상승 기류였다. 아열대 고압 때 전 지구적으로 막 깔아본 게 엄청난 이 기류가 생긴다 했어. 하강 기류라고 했습니다. 하강 기류. 그 다음에 60도 부근은 한대 전선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한대 전선이 곧 뭐겠니? 상승 기류입니다. 자, 한대 전선을 잠깐 얘기해주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근데 잠깐 얘기해주면은, 여러분 아열대 고압대에서 60도 부근으로 편서풍이 불지. 이렇게 편서풍이 불어요. 그리고 극에서 고위도 저압대로 이렇게 극동풍이 붑니다. 근데 이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네. 근데 편서풍은 비교적 기온이 높고, 극동풍은 어때? 기온이 낮은 차가운 바람입니다. 즉 따뜻한 바람이랑 차가운 바람이 만나. 그러면은 그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서로 전선이 형성되겠지. 그래서 편서풍이 극동풍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전선이 형성돼서 상승 기류가 발생해. 그래서 거기 이 부분에, 이 30도, 60도 부분 이쪽 부분에 비를 엄청나게 내리는 한대 전선이 형성됩니다. 한대 전선. 이 한대 전선이 고위도 저압대 부분에 많은 비를 뿌려요. 이게 실제로 한대 전선이. 근데 나중에 이건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무튼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90도 부분 항상 하강 기류가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강수 분포. 자, 하강 기류가 발생하니까 소우주다. 한대 전선 형성하고 상승 기류 많이 발생하니까 다우주다.
여기 하강 기류가 발생하니까 뭐? 그렇죠. 소우지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야. 그 여기 뭐겠어? 영도 부근, 적도 부근. 뭐야? 그렇죠. 다우지죠. 자, 이 과정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지 앞으로의 그 기후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편하게 들을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한번 해버리기 끝. 한번 해버렸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말한 그 대기대순 할 때 막판에 말했지. 자, 여기는 정확하게 0도 적도 부근에 적도 저압대가 형성되고 30도 부근에 아열대 고압대, 60도 부근에 고이도 저압대, 그쪽에 극고압대가 형성된다고 나와 있지. 근데 이게 뭐라 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 기압대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선생님 왼손이 조이도 저압대 그리고 오른손이 아열대 고압대야. 이게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에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북상근에. 그리고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이면 이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기압대 전체가 여름과 겨울, 북반구의 여름과 겨울을 기준으로 그 계절별로 달라요. 이렇게. 여름에는 북상하고 겨울에는 하강하고. 왜? 지구는 지구는 어떻다 했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했지. 그치? 그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런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채로. 기억나죠? 근데 봐봐. 여기가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이에요. 7월. 근데 이때 태양이 여기에 직방으로, 그러니까 태양의 입사각이 제일 크다 했지. 태양의 입사각이 제일 큰 곳이 제일 뜨겁다 했지. 지구에서 제일 뜨거우니까 상승기류 발생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적도 저압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열대 고압대가 생성되고 고이도 저압대, 극고압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가 적도잖아 실제로는. 근데 적도보다 위에 그 열대 수렴대,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가 시작한다고. 왜냐면은 공전하니까. 그 반대로. 자, 여기는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이에요. 1월. 동지라고 치자. 동지 맞아. 저 동지인데 봐봐. 자, 태양의 입사각이 제일 큰 데가 어디야? 여기 밑에 부분이죠. 적도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적도 저압대, 이 적도 저압대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 위에 아열대 고압대, 그 위에 적도 저압대, 극고압대, 그 밑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알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 방향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이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지 나중에 열대기후가 굉장히 빠르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여러분 요즘 막 시간 구애받지 말고 막 카톡을 하는데 쌤이 바로바로 카톡은 못 해줘도 무조건 카톡을 바로 답장을 못 해줘도 무조건 그래서 카톡이 남아있으면 그걸 다 답장해 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카톡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캠페인이라는 양반이 세계의 기후를 어떻게 구분했냐, 그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근데 먼저 프린트를 볼게요. 프린트 15쪽. 자, 보자. 케펜의 기후 구분. 땡땡 분포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기온과 강수량에 의해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의 기후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준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바로 풀, 나무 그런 것들 다 뭐라고 하죠? 싸잡아서 식생이라고 합니다. 식생. 이 식생 분포의 차이로 그 기후들을 구분했어요. 근데 이런 식생들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기온과 강수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식생들을 생각하면 뭐가 있었어?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 이러한 우거진 숲도 있었고 또는 초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식생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나타나 전 세계에? 아니죠. 어떤 지역에서는 초원만 나타나고 어떤 지역엔 열대림, 어떤 지역엔 온대림, 어떤 지역엔 냉대림. 근데 이걸 기준으로 냉대림이 나타난다. 냉대기후. 열대림이 나타난다. 열대기후. 온대림이 나타난다. 온대기후.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고. 그리고 초원이 나타나는데 스텝 초원이 나타나네. 건조기후. 그리고 툰드라 초원이 나타나네. 한대기후. 그리고 아예 안 나타나는 거 빙소리 이렇게 나눠놨어. 그것들을 나누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식생 분포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기온과 강수량에 의해 구분됐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식생에 따라서 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목기후랑 무수목기후로 나눠요. 여기서 이 수목이 뭐냐? 수목은 나무를 말해요. 나무수, 나무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 나무가 못 자라는 기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밑에 볼게요. 수목기후, 나무가 자라는 기후. 무수목기후, 무 없음 무. 무수목기후,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기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수목기후, 나무가 자라는 기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각각 뭐가 나타난다 했죠?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기후, 건조기후랑 한대기후입니다. 건조기후 지역과 한대기후 지역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무수목기후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식생은 있는 거야. 식생은 풀 그리고 뭐 나무 그런 거 다 합해서 말하는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수목기후 무수목기후는 나무만. 수목은 나무만 그렇게 따지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한 대기후는 실제로 풀은 있어. 스텝추원, 툰드라추원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했어? 수목기후랑 무수목기후로 나뉜다 했죠? 수목기후가 뭐였어? 나무가 자라는 기후, 무수목기후가 나무가 안 자라는 기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수목기후가 뭐로 나타난다고?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근데 열대기후의 기호를 이렇게 했어요. 대문자 A로 구분했습니다. 네, 갖고 캠페인에 하면 열대기후는 다 대문자 A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온대기후는 C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냉대기후는 D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건조기후는 B, 한대기후는 E.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리고 적도로부터, 적도고, 여기가 극지방이잖아. 이 순서대로야.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A, B, C, D, E. 이 순서대로 나타나거든? 그 순서대로 그냥 A, B, C, D 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차 구분 기준을 볼게. 자, 열대기후를 왜 열대기후라 부르냐? 왜? 체한월 평균 기온을 따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최한월 평균 기온이 뭘까? 한이 뭐야? 추울한이잖아. 그 1년 중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을 최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최한월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일까? 열대기후는 바로 18도씨 이상입니다. 쓰세요. 자, 그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이 18도씨 이상이야. 평균 기온이. 그럼 항상 거의 덥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열대기후는 1차로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구분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열대기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열대우림기후, 사바나기후, 열대몬순기후.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구분한다만 이해하면 돼. 근데 열대우림기후는 간단하게 들어.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면서 1년 내내 비가 많이 옵니다. 자, 2, 3차 구분 기준을 보면은 기준이겠죠. 네, 구분 기준을 보면은 이 연중 수분이라는 표시가 F죠. 그쵸? 그 열대우림 기온은 선생님이 뭐라 했지?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이니까 일단 열대기후야. 이해가 돼? 근데 1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고. 연중 수분한다고. 그래서 F를 따서 AF 기후입니다. 열대우림 기후는 AF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사바나 기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사바나 기후는 일단 열대 기후죠. A가 들어가겠죠. 근데 특징이 뭐냐?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어요. 특히 건기는 겨울철에 건기가 옵니다. 북반구 기준은 1월달에 사바나 기후는 건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 그래서 겨울에 건조하다. 윈터 드라이 W거든. 윈터 드라이 W 건조. 그래서 AW 기후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열대 몬순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면서 몬순의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몬순이 뭐였어? 계절풍이죠. 열대 기후이면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M을 씁니다. 몬순의 M을 써요. M. 몬순의 M. 그래서 AM 기후라고 합니다. 열대 몬순 기후는. 자, 이거는 특징이 약간 열대 우림 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 그러니까 이 M은 연중 수분한 거랑 겨울에 건조한 거 그 약간 사이야. 약간 애매해. 나중에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부터 온대기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